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나린의 정형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가 끝나고 오늘 또 선물 옵션 만기도 지나고 내일서부터는 또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귀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자, 강남 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크선 정우주입니다. 시장은 아주 잘 가고 있는데요. 테마주의 움직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나래님. 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무사히 선물 옵션 만기를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아주 강하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볼까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5일선이 60일선 골든 크로스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요, 일시적으로 반락이 나타나요. 반락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하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반락 현상이 나타날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추세는 잘 전환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대기 매물대도 돌파치 잘 받고 있네요. 3박자, 7박자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네요. 오늘 양선이 발생이 되고 하단 추세 지지를 받고 3박자, 7박자 잘 받고 대기 매물대 돌파 시도할 적에 거래는 감소세를 보이고 양선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위에 꼬리다 소양선이라고 하는 게 재차 반등, 재차 상승 신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720선까지 추가 상승가 예상되지만 항상 손절 라인 때는요, 하단 추세가 붕괴될 때는 항상 경계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강남도님. 네, 코스닥 지수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것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하겠지만 그 개념에서의 방향을 잡고 중간에 어떤 대처하는 요령, 매매하는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5인선 매매 일단 다시 한번 회복에 따라서 이어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저점과 저점인 추세, 항상 추세 이탈 시에는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온다거나 당분간 조정에 대한 여지가 이 상승 길이만큼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 흐름에서 추세 깨지면 일단 경계 모드로 가고 단기는 5인선 매매하는데 일단은 수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어떤 또 추세 이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 대한 수급은 좋습니다. 좋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좋다라기보단 나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양호하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원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코스닥과 비교해서는 코스피는 개인들이 매수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오기가 어려운 흐름이겠지만 외국인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강하게 올라가기는 일단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떨어지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보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수급적으로는 그게 나쁘진 않은데 좋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도 같이 들어가겠죠. 중장기적 관점의 수급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수급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CDS 프리미엄, VX 공포지수, 환율, 유가 이런 모든 지표들이 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폭락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기보단 그냥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한 어떤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대신에 추석 전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 차원에서 현금을 좀 확대하는 일부 확대하는 개념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지 꼭 하락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기준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 좀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720주선 부근에서 이제 바닥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오늘 이제 추석 이후에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죠. 근데 일단 중요한 내용이 역시 간밤에 좀 나왔었죠. 화의 쪽에 이제 미국 정부 상대로 해서 장비 반환 소송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미중 무역 협상에 좀 긍정적인 향후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제 중국에서 일단은 자본 규제하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개방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철폐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앞으로 바닥 관점에서 이제 상승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이제 볼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이제 보좌관 같은 경우 해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북미 대화 같은 경우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럽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독일 재무장관 같은 경우가 추가 부양을 시사하는 발언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22 통화 정책 회의 추석 전후로 해서 중요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후임 총재 라가르드 이제 전 IMF 총재 같은 경우도 22 총재로 이제 10월 달에 부임하죠. 일단은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유럽 쪽도 큰 악재가 나올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연기금 쪽에 코스피 쪽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차트 굉장히 양호합니다. 둥글게 720주선을 지지권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종목 장세, IT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앞으로 이제 중국 수혜주인 기계 자동차 업종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이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 분석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리네님. 네. 자, 항상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방향성을 잡을 적에 목지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식은 항상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주식은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고요. 때를 산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푸른 기술을 좀 볼까요? 이전 저점 대비 우상위로 쌍바닥을 시원하고 우상향 쓰리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추세 매매도 좋지만 거래량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대량 거래된 날 종가 기준을 이탈하면은 음선이 발생이 되면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음선이 발생이 되면 약세 신호라고 그래요.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이탈한 상태에서 이럴 때는 우리가 약세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제 하단 추세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성 차원에서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보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법으로 볼 때 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만 원 기준 2만 2천 원이 단기 매도권입니다. 이전 고점을 상단 추세를 근접할 적에 원래 어디 근접할 때 7분 능선서부터 매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만 원 이상, 2만 2천 원 이하니까 장중 매도 적정가가 2만 1천 원. 그래서 2만 1천 원 정도에서 일단 이득 실현 이후에 다시 조정받으면 재매수. 그냥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대량 거래된 날 또 거래량 기법에 이탈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확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양선이면은 종가로 2만 원을 지지받고 양선이면 종가로 재매수, 신기매수 되지만 음선이 발생이 되고 대량 거래되는 이탈을 할 적에는 재매수, 신기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한 태번 늦춰서 확인 매매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요즘에 뭐 남북 관계도 뭐 좋아질 것 같고요. 하기 때문에 또 철도 테마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정은 짧을 것이다. 예상은 되지만 주식은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 지지를 받거나 5일선 지지를 받고 첫 번째 양선이 발생이 될 적에 단기 지표가 50에서 60로 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봉 상태에서 중기적 관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 주가 5주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추세 이제 근접하니까 저항을 받는 것이고 또 골든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짧을 것이다. 그래서 2만 원 이하 18,0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지지받고 턴할 적에 재매수한다. 장기는 이제 부담이 없으면 비중 조절 잘 했다라고 하면은 등락을 무시하고요. 보유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신고가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컨설님. 자, 주식은 투자 전략이죠. 저는 투자 전략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쟁이가 아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여전히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 대한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포인트 자체가 상승이다 보니까 포로를 매수가 좀 들어와가지고 어거지 좀 끌어당긴 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투자 심리가 과열될 정도로 연속적으로 올라간 상태에 만기날 포지션에 의해서 어거지를 끌어올리게 되면 다음 날부터 주가가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자적 전략 차원에서 굳이 이 변수가 있는 이러한 어떤 연휴 기간 안에 주식을 왕창 사서 끌고 나기보단 오늘 현금을 줄이고 나서 추석 이후
그때 충분히 매수해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내일 뭐 하락한다 꼭 이런 거보단 상승이 지향될 때는 보통 현금을 확보했다가 다음 날서도 어차피 오늘의 종가보다 더 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은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정에 대한 연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에 대한 지수와 영향력이 좀 덜한 향후에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의 JN 캐릭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N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하게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주죠. 특별하게 재료가 이번에 나왔는데 바로 수소 택시. 바로 뭐 수소 이번에 국회에 수소 충전소가 준공이 됐고요. 또 수소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범이 된다라는 얘기가 남에 따라서 앞으로 수소 충전소가 대거 깔릴 수밖에 없죠. 일반 우리 국민들이 수소 차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택시가 이제 실제 시행이 된다면 버스나 택시, 그러면 충전소가 확대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 관련주인 JN 캐릭터에 대한 주가 상승세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두면서 지수에 대한 조정이 혹시나 향후에 좀 나온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수소 관련주가 볼 수 있겠고요. 7월 달에 그렇게 지수가 폭락했지만 7월 달 고점을 넘어섰었죠. 그만큼 실제 투자할 종목을 잘 찾아서 하셔야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단기는 추세 하단선 약 22선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월봉에 생명선 이탈하지 않아야지만이 상승 여력을 중장기로 둘 수 있기 때문에 20개월 이평선에 대한 일단 대응을 2차적 지지권으로서 설정하시면서 앞으로 꾸준한 매매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호 전문가님. 예, 오늘은 제가 좀 바이오 한 종목과 그리고 IT 한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요.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가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차트부터 먼저 설명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이 이제 바닥에서 8월 말부터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주가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강세일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재차 오늘 강세일봉과 함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도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최근 들어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가 이제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 10조 원 판매가 자신 있다.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강조하는 모습들은 일단은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급이 일단 뒷받침되고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주부터 5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주봉상 적산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지난달에 연기금 쪽에서 셀트리온도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적산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역시 이번 달부터 해서 추가 반등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죠. 그래서 10월 말에 또 재료 기대감도 있고요. 또 연말쯤에 트룩시마,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또 신규 또 발매, 임박, 기대감이 또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재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그만큼 수급 좋고 재료 좋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차트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60개월 이평선 저 밑에 하단 추세 부근에서 지지가 형성이 됐죠. 지금은 60개월 이평선을 지지권으로 보고 공격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내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을 설명 또 들어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지문인식 모듈 관련 회사이죠. 예전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실적이 급감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광학식 지문인식 모듈 그리고 초음파 지문인식 모듈 올해 이제 9월 달에 생산 설비가 또 확보가 되죠. 생산 라인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DFS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DFS 터치 센서 어디에서 이제 눌러도 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인식이 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폴더블 지문 인식 솔루션도 상용화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신기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5개월 이평선이 이번 달부터 회복되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첫 5개월 이평선 회복될 때 그럴 때가 중요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20개월 이평선 부분이 가파르게 좀 기울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기울기가 서서히 좀 완만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항상 중장기 이평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기울기가 완만해질 때, 그럴 때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주봉 차트랑 딱 맞물려 있죠. 이제 다음 주죠.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양선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제 밑에서부터 파라볼릭이 빨간 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목 다음 주 밑에서 빨간 거 하나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연기금 쪽에서 8월 달에 어떤 업종을 매집했느냐.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쪽에 거의 총 이제 2조 원 넘게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 세 종목에 1조 원 넘게 거의 한 50%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기금 쪽은 IT, 자동차 이런 경기 민감주와 더불어서 중국 경기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어느 정도 경제 부양을 시사했기 때문에 아마 ECB 쪽은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국 경제 이제 개방, 자본 개혁 이런 부분들을 개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미중 무역 협상의 청신호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남크 소님. 예, 전략을 잘 짜야겠죠. 주식이 매도하는 기준이 있어요. 강력 저항권의 매도, 혹은 붕괴된다면 매도, 혹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매도.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추석 이후에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현금을 오늘 확보했다면 아마 충분히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오지 않을까. 이건 솔직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그런 방향의 흐름이 지금 이어졌기 때문에 만기 포지션에서 충분히 기회가 좀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데이터 솔루션 볼 텐데요. 일단 제가 제인캐터에 대한 수소, 데이터 솔루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건 AI 관련주인데 주봉이 적산병이 나왔다. 바로 8월 말에 얘기했던 게 수소와 AI예요. 그 지수에 대한 단기적 조정 여지가 열려 있다. 아직 수급이 확실하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열되는 코스피도 좀 빠진다거나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수 대비 전략적 차원에서 현금 늘리는데 주봉에 적산병 나오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죠. 이번 주 눌림목 조정받고 다음 주에 상승 여력을 둘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지수가 밀려도 보시게 되면 7월 달 고점을 7월 달에 뭐 상한가 치고 다음날 쫓아가실 분은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서 상한가 친다 샀다거나 다음날 저가 샀겠죠. 그러면 그 고점을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7월 달 다 폭락했는데 지금 수소화에는 7월 달 고점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종목만 잘 잡았으면 아무 때나 막 샀어도 수익이 결국 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폭락 맞아서 손해가 엄청 많이 났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종목만 이런 것만 잡았다 하더라도 결국 수소화에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마이너스가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일단은 이 종목 월봉 시작에 구부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월봉이 꺾기 전까지는 지속적 상승 배팅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대북테마 어제 설명드렸던 부산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산업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단기적인 수익률을 챙기고 반락이 밀렸을 때 분차트를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30분 분봉에 대한 방향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분 분봉에서 거래가 터지고 밀리면 일단 경계를 하겠지만 재차 돌파할 때는 다시 한번 재미있을 수 있게 대응을 하시면 되긴 되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세적 흐름을 탄다면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약세로 한다면 오늘 거래 뒀던 이 저가를 깬다면 그게 이제 마지막 방향성이거든요. 웬만하면 몸통이 안 깨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저가를 깬다면 하락으로 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안 깬다면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추세적 흐름을 타는 그런 개념에서도 아직까지 유효하다. 특히 오늘 특징적인 게 있죠. 볼턴을 경질했죠. 그리고 강경파라고 볼 수 있는 볼턴과 강경 모드로 항상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트럼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과의 미국과의 어떤 회담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꾸준한 대북 테마주의 매매 유의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항공내화를 볼 텐데요. 철도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대북에서 기본 베이스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인프라가 깔려야 뭔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철도에 대한 업종이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이 항공내화 같은 경우 뭐가 특징이 있냐면은 제가 판단했을 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경제 협력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냐. 그런 것보단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미국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 중국에서 히트로에 대한 압력을 항상 받아왔었기 때문에 히트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경제 개발함에 따라 히트로에 대한 북한에서의 수출을 좀 함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이런 경로를 틀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면서 히트로 관련주 바로 항공내와 자원개발주가 되겠죠. 앞으로 5일 선매매 점진적 상승 여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테마보단 결국 마지막 승자는 히트로 쪽에 대한 관점에서 자원개발주에 초점 맞추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또 건설주를 잘 봐야 되겠죠.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자, 대림산업을 좀 볼까요? 우리는 매매 전략을 펼칠 적에 보시면은 항상 하단 추세를 지지받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면은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적에 자, 내려올 쪽에도 보면은 소음선 저 꼬리가 별로 없죠. 아래 위에 소음성이 거의 십자 형태의 음선이 발생될 하락 중인 하락 지속형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중간중간이 5선이 안 깨진 상태 지지를 받으면서 십자 형태가 나타나는 양선이죠. 이건 상승 지속형.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거래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3바닥, 7바닥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예고합니다. 이러지는 우리가 손절폭은 짧고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삼성중공업. 이 삼성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본, 중국을 비해서 현재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일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자, 바닥의 관점보다 침체권을 벗어나는 상태 721선을 돌파 시도를 하는데 지금은 6분능선, 7분능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려온다고 해도 이 기준으로 짧아요. 크게 내려올 수 있는 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이틀, 2, 3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역시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장기적 관점에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일봉, 주봉, 중장기 다 좋지만 조정도 항상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 하시죠. 시장을 좀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가 향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도 어느 순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기 전에는 한 번은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속에 앞으로 그 기조 자체가 확장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이런 전략 차원에서 대응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뿐 앞으로의 큰 흐름에서 좋은 조정은 항상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금일은 저녁 방송이었고요.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 이후 일요일 날 저녁 9시에요. 제가 추석 특별 또 기법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공개 방송 M10W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공 투자 키워드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란 단어와 중국이란 단어. 오늘도 엑시콘 같은 경우 삼성 쪽에 공급 계약 체결하고 상한가를 들어갔죠. 앞으로 중국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00년도 IT 버블 랠리가 올 때 자본시장 개방하고 큰 랠리가 나왔죠. 중국도 MSCI 신흥국지에서 편입되고 중국판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증시 움직임을 주목하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린애님. 네. 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